안녕하십니까. 대성마이맥 세계사 학생 여러분, 권용계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볼 파트 2024학년도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너희들이 수학 능력이 되는가. 여기서 수학은 수학이 아니죠. 예, 학문을 닦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 라는 것에 대한 2023년 9월에 실시했던 구모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답료를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대성마이맥의 시험 보자마자 당일날 올라온 따끈따끈한 오답률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오답률은 이거보다 더 높겠죠, 실제로는요. 자, 그러니까 요 두 개 정도가 한 50%의 오답률을 보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20번 문제와 14번 문제였고, 나머지 문제는 뭐 그닥 어렵지 않았어 라고 하는 거죠. 물론 선생님 저는 여기도 틀렸어요 뭐 하는 학생들도 당연히 있지만은 대체로 20번과 14번이 오답률 50%를 넘는 문제 두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답률 50% 넘는 게 두 문제였다는 거는 대체적으로 1등급이 나오기 위해서는 만점이거나 하나 정도 틀리면 1등급을 바라볼 수 있고, 두 개 이상 틀리면 뭐 두 개 이상 틀렸으면 1등급은 바라볼 수 없어 라고 하는 이야기죠. 다른 사탕 과목은 지금 난리가 났는데 동아시아사와 세계사는 그닥 어렵지 않았다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이제 뛰어난 강사가 있으니까 뛰어난 강사가 있으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문제가 나와서는 변별력이 되지 않는다 라는 건가? 라고 하는 그런 우쭐한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앙익 과목은 그래요. 앙익 과목이라고 하는 거 자꾸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학생들의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점점 문제가, 변별력 문제도 그에 따라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한계가 많죠. 그래서 수능 때 당일날까지 이 정도 수준으로 출제자들이 문제를 내지 못하면 학생들, 앙익 과목 특성상 학생들의 수준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 수능에서도 이 정도 수준이 된다면 50점 만점이나 하나 정도 틀렸을 때 1등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과목이 되니까 우리 출제자들이 좀 더 어렵게 돼야 된다 할 수가 있습니다. 노력해야겠어요, 출제자들이. 자, 20번 문제가 요 문제였는데 요걸 제일 많이 틀렸어요. 기억 시기가를 보면은 베를린 장벽이 있었던 시기를 찾는 거예요. 베를린 장벽이 있었던 시기 때 벌어진 사실들이 무엇일까? 라는 것을 묻는 문제였죠. 그래서 베를린 장벽부터 시작해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1989년에 무너지죠. 그 사이에 있었던 거 찾기죠. 그래서 뭐 피동맹 회의, 쿠바 위기, 통킹만 사건, 닉슨 독트린, 솔트, 동방 정책, 파리 평화협정,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의 시작, 뭐 이런 거 들어가면 다 맞다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 찾는 거였는데, 예, 요거였죠. 예, 반둥회의였죠. 유럽 공동체랑 헛갈리지 말고 유럽 연합이랑 헛갈리지 말아야겠죠. 유럽 공동체랑요. 자, 그리고 이제 14번 문제에도 많이 틀렸는데요. 가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해서 이따가 뭐 보겠지만은 잘 읽고 헛갈리지 않는 거예요. 예, 잘 읽고, 이건 이제 프랑크 왕국의 카를로스 대제고, 그리고 이제 쭉 보면은 뭐 자신이 보냈더니까 가는 프랑크 왕국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이제 다마스쿠스의 궁정이니까 이건 우마이야 왕조인데, 이 우마이야 왕조가 무너진 다음에 이베리아 반도에 수립된 나라라는 얘기니까 이때 이베리아 반도에 수립된 나라는 후 우마이야 왕조가 되고, 근데 이게 후 우마이야 왕조를 묻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후 우마이야 왕조와 대립한 또 다른 이슬람 왕조라는 이야기니까 결국 가는 아바스 왕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바스 왕조를 도출하기까지의 약간의 좀 응용 능력이 필요했던 문제였어요. 그리고 이제 가가 이제 아바스 왕조라고 하는 걸 이제 파악을 했으면, 이거 원형의 계획 도시 바그다드라는 걸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럼 이제 아바스 왕조를 찾는 문제이죠. 그래서 아바스까지 이게 제시문에서 추출을 해놨으면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쉬웠던 것이 바로 요것이었습니다. 여간 요 두 문제가 오답률 50%를 넘긴, 여기 46.6%지만 실제로 오답률 50%가 넘을 거예요. 요 두 문제였고, 나머지는 이제 그닥 어렵지는 않았어 라고 하는 이야기네요. 자, 여간 전문학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가 문명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입니다. 티크리스와 유프라티스 강 사이에서 발달했고, 우루의 왕, 수메르와 아카드의 왕, 뭐 우루가 수메르의 유명한 도시 국가죠.
또 수메르, 뭐 아카드, 아무르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게 바로 메소포타미아였습니다. 쐐기 문자. 뭐 여간 이런 수많은 힌트들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일본 파르테논 신전을 건립하였다. 아테네죠. 기자의 스핑크스 이집트고요. 태음력과 육식진법 메소포타미아죠. 하라파와 모헨조다로 인더스고요. 가골 문자죠. 예, 황허 문명 중에서도 특히 상, 은어와 관련된 이야기죠. 정답은 3번. 자, 두 번째 가 도시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뭐 내용은 이제 뭐 재밌는 그 도편 추방제에 대한 이야기죠. 도편 추방제가 독재자 예방법인데 실제로는 인기 많은 애들 많이 인기 많은 애들이 쫓겨나는 그런 형국이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페르시아가 침공하자 페르시아 전쟁 이후에 그는 돌아와서 델루스 동맹의 맹주가 되었다. 이 나라가 델루스 동맹의 맹주가 되었다라는 것이니까 아테네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 찾기죠. 500인 평의회를 운영하였다. 그죠? 아테네 클레스테네스의 기업과 관련된 이야기죠. 스파르타쿠스의 난을 진압하였다. 로마 공화국 시기 때 삼두 정치를 이끌었던 크라수스죠. 물론 삼두 정치 전의 일이고요. 이거는요.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승리하였다. 스파르타죠. 콜로세움을 건축하였다라는 것은 이제 로마죠. 뭐 지금에 있는 콜로세움은 로마 제국 때 만들어진 거고요. 북아프리카 등지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하였다. 알렉산드로스 제국과 관련된 이야기죠. 정답은 1번. 자, 세 번째 밑줄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흉노를 공격하려던 이 나라라는 힌트가 있고요. 대월지랑 손을 잡으려고 했대요. 장건을 보냈다라고 하는 이런 많은 힌트들에서 한무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거 한무제가 아니라 그냥 한 나라 찾기였어요. 그리고요. 1번 유교를 반포하였다. 명태조 홍무제죠. 수시력을 제작하였다. 쿠빌라이 칸, 원의 쿠빌라이 칸이고요. 오경정의를 편찬하였다. 당태종 때 이제 지시한 거고 실제 완성된 건 이제 당 고종 때였죠. 국품 중정제를 폐지하였다. 수죠? 예, 수 문제 때 이야기고 대신 이제 과거 실시죠. 향거 리선제를 시행하였다가 한 무제 때 시작이 된 거죠. 동종서의 제안으로. 정답은 5번. 자, 4번. 가 황제의 통치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입니다. 교초가 포인트죠. 교초는 사실 뭐 원나라 때부터가 아니라 이전에 뭐 금나라 때부터 뭐 시작이 되었어. 뭐 그런 이야기가 이제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건 뭐 교초 나무 우린 원으로 파악하면 돼요. 그리고 이 나라가 이만을 중심으로 재건된 왕조를 정복하고 쿠빌라이 칸 원이 맞아. 남송 멸망시켰지? 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교초와 남송 멸망에서 원이라는 걸 파악하고 이건 이 황제의 통치기니까 쿠빌라이 칸 문제예요. 서화가 건국되었다라는 것은 11세기 때 일이었죠. 수도가 대도로 옮겨졌다. 여기 쿠빌라이 칸의 업적이죠. 마하난 병용제가 채택되었다. 마하난 병용제는 청과 관련된 이야기고요. 아구타가 부족을 통합했다. 금 건국자죠. 데무친이 칸으로 추대되었다. 징기스칸이죠. 쿠빌라이 칸의 할아버지 이야기죠. 정답은 2번이 되었네요.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밑줄 이 왕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에데사 전투에서 뭐 발레리아누스를 샤프로 1세가 밟아버렸어 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한번 그 부조를 한번 본 적이 있고요. 요게 포인트죠. 여간요. 파르티아를 멸망시켰어 라고 하는 말에서 사사낭조 페르시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낭조 페르시아 찾는 거예요. 1번 크테시폰을 수도로 삼았다. 이건 두 개죠. 파르티아도 맞고 사사낭조 페르시아도 맞습니다. 티무르 왕조를 무너뜨렸다. 우즈베크인들이었고요. 우르두어를 널리 사용하였다. 이건 델리 술탄도 맞고 모굴 제국도 맞죠. 현재 파키스탄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죠. 그 다음에 아프간족의 침략으로 쇠퇴했다. 사파비 왕조 이야기고요. 키루스 2세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세운 인물이죠. 정답은 1번. 6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보술탄 영웅이 왕세자 샤를 만나는 모습을 표현했다는데 오를레앙의 포위를 뚫었대요. 그리고 이 전쟁은 프랑드르 지방에 대한 지배권을 둘러싸고 100년 동안 싸웠다라고 하는 이게 결정타죠. 100년 전쟁이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예요? 잔다르크죠. 자, 이 100년 전쟁 기간에 유럽에서 벌어진 일, 아비 100번 죽이고 황금 짜크 찢는 와케콘 끝. 이 바로 100년 전쟁 기간에 있었던 거죠. 아비뇽 요소가 발생했고요. 일단 100년 전쟁이 시작되죠. 그리고 흑사병이 황금 문서, 자클리에 난 교회의 대분열, 로마 교황청과 아비뇽 교황청이라고 하는 교황청의 대분열이 있었죠. 와트 타일러에 난 다음에 누구죠? 위클리프, 후스의 교회 개혁 운동이 있고 후스가 불타 죽는 콘스탄츠 공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년전쟁이
끝나죠. 1453년이에요. 그 같은 해 이제 비잔티움 제국도 멸망했고요. 앙리 4세가 낭트 칙령을 반포했다. 백년 전쟁은 14, 15세기 때 거고 낭트 칙령은 16세기 말 사건이죠. 교황과 황제가 보름스 협약을 맺었다. 요거 뭐예요? 그죠? 십자군 전쟁 기간에 있었던 일이죠. 백년 전쟁 앞 사건이죠. 카이보의 라틴 마대, 예보의 라틴 마대가 십자군 전쟁 시즌이었죠. 카노사의 굴욕, 그 다음에 십자군 전쟁의 발발과 예루살렘 왕국, 보름스 협약, 교황은혜, 라틴 제국, 마그나 카르타, 대공의 시대, 그리고 이제 십자군 전쟁 끝. 그 다음이 저거죠. 십자군 전쟁 끝나고 나서 아비 100번주의 황금자가 찢는 로바와 안비종에서 교황이 각각 선출되었다. 예, 요거죠. 찢는 교회 대분열. 라틴 제국의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수립되었다. 십자군 시즌 때 4차 십자군과 관련되어 있었던 거고요. 교황 우르바누스 2세가 클레르몬 공회를 개최했다. 이건 십자군 전쟁의 발발의 배경이죠. 정답은 3번. 좀 어렵게 낼 수도 있었는데 아쉽네요. 자, 7번. 밑줄친 막부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 입니다. 지금 보면 이제 막부니까 가무에죠. 가마쿠라 아니면 무로마치 아니면 에도마푸인데 네덜란드라는 단어, 네덜란드 나오면 17세기 문제니까 에도마푸 이야기죠. 그래서 뭐 더 읽을 필요 없이 가무회 중에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자체가 17세기 때 만들어진 거니까 에도마푸라는 거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도마푸 찾는 거예요. 존인 나오면 에도마푸죠. 에이족교 나라죠. 오키나와 현이 설치되었다. 이건 메이지 신정부 때 있었던 일이죠. 류큐 왕국이 망하고 다이카 개신이 추진되었다. 7세기 야마토 정권과 관련된 거죠. 7세기 야마토 정권 때 있었던 일은 아따 백일다, 아스카 문화, 다이카 개신, 백제 멸망과 백강 전투, 일본이라는 국고 사용, 다유율령. 그 다음에 이제 나라 시대죠. 이와쿠라 서열단이 파견되었다. 메이지 신정부 때 있었던 일이죠. 정답은 1번. 자, 8번.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내가 유럽인 중에서 아프리카 남단의 희망봉을 돌아 향신료가 풍부한 나라로 가는 항로를 처음 개척했다. 이게 포인트죠. 예. 아프리카의 남단의 희망봉을 돌아서 인도로 간 코스는 포르투갈입니다. 누구예요? 이 나는요. 바스코 다가마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나의 조국은 포르투갈입니다. 포르투갈 사람들 많습니다. 예. 우선 바르톨로메오 디아스, 그 희망봉 발견한 인물이죠. 그리고 지금 봤듯이 인도에 도착한 다가마가 있고요. 또 에스파냐의 지원을 받아 그 세계 여행을 하다가 필리핀에서 죽은 마젤란도 포르투갈인이죠. 자, 그러면 이제 가국가 한번 찾아볼까요? 1번 하와이 제도를 찾아야겠다. 미국이죠. 캄보디아를 식민 지배했다. 캄보디아, 라오스, 그리고 베트남, 인도차이나 연방이라 하여서 프랑스죠. 호르무즈 마카오를 교역 거점으로 삼았다. 마카오 나오면 포르투갈이고요. 호르무즈는 지금은 이제 이란 쪽에 있어요. 그 다음에 벵골 지역을 동서로 나누는 분할령을 발표하였다. 벵골 분할령으로서 영국령 인도 제국이죠. 리비아를 식민지로 삼았다. 이탈리아죠. 이탈리아 하면 이제 소말리아, 리비아를 식민지로 삼았죠. 정답은 3번. 자, 9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국왕의 제위식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입니다. 우리는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국왕과 전쟁을 벌였고, 그래서 내전이 벌어졌고 결국 국왕을 죽였어. 국왕 죽였대요. 그리고 영국에서 끝났죠. 영국에서 국왕 죽인 사건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청구대혁명. 찰스 1세를 처형했죠. 그리고 이제 크로멜의 공화정 선언과 공황 야호가 줄줄이 있게 되는 거죠. 그 뒤에. 자,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이 국왕의 제위식이 그러니까 찰스 1세랑 관련된 거. 찰스 1세 죽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 라는 거죠. 그죠. 권리청원이죠. 예, 찰스 1세가 권리청원을 사인하고 나서 개무시하죠. 개무시하면서 이제 10년 뒤에 또 의회를 소집하니까 열받아서 터진 게 바로 영국 내전, 청구도 혁명이었죠. 크로멜의 항해법은 그죠. 처형 다음에 크로멜의 공황 야호 사건입니다. 공화정 선언, 항해법, 야일랜드 정보, 호국경 취임. 또 이 순서도 중요하고요. 이 항야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고 공화정 선언 다음에 항야고 다음에 호국경 취임이다라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도요. 심사법과 이진보호법은 왕정 복국이 찰스 1세의 아들 찰스 2세 때 있었던 일이죠. 그리고 다시 그의 동생 제임스 2세 때 명예혁명이 터진 거고요. 북아메리카 식민지에 인지세가 부과되었다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미국 혁명의 배경이고요. 당시 이제 영국은 이제 하노브 왕조예요.
한국 왕조니까 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각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장관 이름이 중요한데 당시 재무장관이 타운센트예요. 타운센트법, 뭐 타운센트 장관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아 이거 저기 인지세, 차세, 보스턴 티 사건 문제구나, 차 사건 문제구나 생각하면 돼요. 통일법이 반포대에 영국 국교회가 확립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영국 투더 왕조의 마지막 엘리자베스 1세 이야기죠. 정답은 1번이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다음에 10번. 밑줄 우리나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입니다. 뭐 어쩌고저쩌고가 있고, 우리나라가 이번 전쟁을 통해 얻은 마닐라 일대와 관 끝났죠. 예, 마닐라, 필리핀 먹었고, 괌 먹었다라고 하는 이 힌트에서, 이거 미해 전쟁, 1898년 미해 전쟁이 미국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찾는 거예요. 마다가스카르를 식민지로 삼았다. 프랑스죠. 예, 프랑스 입마다, 콩알, 사모, 튀지. 그래서 이번에 바꿨습니다. 문제풀이 할 때요. 지프티가 중요해서, 지프티, 기니는 이제 포르투갈령 기니도 있고 그러니까는, 지프티로 바꿨습니다. 지프티 중요합니다. 예. 나올 것 같아. 예지 능력이 뛰어나거든. 프랑스, 인도차이나 연방, 마다가스카르, 그다음에 프랑스령 콩고, 벨기에령 콩고가 있죠. 알제리, 사하라 또는 프랑스령 서아시아, 그다음에 모로코, 튀니지, 지부티. 주동반도의 일부 지역을 할양받았다. 이거 그 2차 아편전쟁의 결과였던 베이징 조약의 내용이죠. 영국. 중앙 아프리카 지역의 콩고를 지배했다. 예, 프랑스령 콩고, 벨기에령 콩고가 있습니다. 다음에 일본으로부터 최국 대우를 인정받았다. 예, 미국의 미일 화친 조약이죠. 예, 미일 화친 조약이에요. 이게 미국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이제 미국이 처음 얻고 이제 줄줄이 얻죠. 모든 나라들이요. 그래서 미국 등이라고 썼어요. 우린 물론 이것만 알면 되죠. 미일 화친 조약. 아드와 전투에서 메넬리크 2세의 군대에 패배했다라는 것은 이탈리아를 이야기하죠. 에티오피아와의 싸움이죠. 정답은 4번. 가 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쭉 보면은 이 황제가 수도를 옮기는 과정에서 자금성과 함께 주성했다. 끝났죠. 예. 난징에서 베이징으로 천도하고 베이징이라는 이름을 만든 인물이 바로 영락제이죠. 영락제 업적 찾는 거예요. 자금성이 이때 지어지고 지금까지도 쭉 있는 거죠. ING. 정화영감 대전의 자린고비네. 영락제하면 정화영감 대전의 자린고비죠. 정화의 원정, 영락제, 무로마치 막부와 가만무역의 시작. 대전으로 끝나는 많은 책들, 성리대전, 영락대전, 오경대전. 또 있나? 또 있는 것 같은데. 다음에 자금성. 다음에 인도양까지 갔죠. 아프리카까지 갔잖아. 다음에 고비 사막을 직접 넘어 몽골을 친정했어요. 정벌 했고 내각대학설을 만든 게 바로 영락제이죠. 군기처를 설치하였다. 청옹정제죠. 옹군, 고대지정, 옹정제, 군기처, 고금도서 집성 완성, 대의 강미로, 지정훈제, 지정훈제 실시, 캬흐타 조약. 그다음에 사고 전설을 편찬하였다. 이거는 권룡제죠. 메가백, 사고 신장 풍파, 메카트니 사절단, 백령교도의 난, 사고 전서, 신장 획득, 그다음에 콩행 설치, 광동 체제라고도 얘기하죠. 3번의 난을 진압하였다. 강희제죠. 양산탄에. 3번의 난 진압, 타이완 진압, 네르친스크 조약. 재상제도를 폐지했다. 홍무제죠. 난 육류 어린이 학교에 못 가고 부역해요. 난징을 수도로 했죠. 난징이라는 이름을 홍무제가 만든 거고요. 또 다음에 유교, 다음에 육부의 황제 질속화. 다른 말로 하면 재상제 폐지. 다음에 어린도책, 이갑제, 학교제도와 과거제도의 결합. 다음에 못 가고 해금, 부역황체. 다음에 이제 그 정답 5번이죠. 자, 다음에 12번.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입니다. 이제 쭉 보면은 이게 포인트죠. 제시문에 여러분 모르는 교과 외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교과 외 거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뭐 프랑스와 1세 몰라도 돼요. 그냥 프랑스 국왕이고 이제 당시 신성 로마 제국 카를 5세랑 대립했던 인물인데 몰라도 돼요. 그냥 나만 알면 돼요. 예. 그냥 아는 단어 찾아요. 맘루크 왕조를 무너뜨렸대요. 우리 이 나라의 함대를 묘사한 것이고 우리나라는 맘루크 왕조를 무너뜨렸다. 맘루크 왕조를 무너뜨렸다. 그럼 뭐예요? 그죠? 가는 오스만이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나를 알아야죠. 나는 피레네 남쪽에 있다는, 피레네 산맥 북쪽에 있는 게 프랑스고 피레네 산맥 남쪽이 이베리아 반도잖아요. 그 이베리아 반도에 있는 어떤 나라예요? 그리고 이베리아 반도에 있는 어떤 나라인데 아우쿠스
부르크 화의가 맺어진 지 10여 년이나 지난 오늘날에도 이 나라의 국왕은 네덜란드 지역을 통치하면서 네덜란드 독립전쟁 일어난 게 그죠? 에스파냐에 대한 저항이었잖아요. 결국 나는 피렌섬에 난 이베리아 반도에 있죠? 그리고 네덜란드 독립운동과 관련돼 있죠? 에스파냐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와 나를 이제 파악을 했으면 그 다음 이제 뭐 쉽죠. 예. 알자스 로렌 지방을 병합했다. 푸푸 전쟁의 결과물이었죠. 프로이센이 먹었고요. 훗날 그 1차 대전 끝나고 나서 베르사유 강화 조약으로 프랑스가 다시 획득하죠. 사보이 또는 사부화령을 프랑스에 할양했다. 요거 뭐예요? 사오 전쟁의 사오 전쟁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르디냐 왕국의 카보르가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프랑스 제2제국 나폴레옹 3세에게 사보이와 니스를 할양을 하는 조약을 맺게 되죠.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을 통해 슐레지엔을 장악했다. 예, 이게 포인트죠. 예, 프로이센의 프리드리 2세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를 보호국으로 삼고 수에즈 운하를 차지하였다. 이거 영국이죠. 다음에 가와나 지중해 해상권을 둘러싸고 렘판토해에서 격돌했다. 예, 렘판토 해전 둘이 대결한 거죠. 정답은 5번. 자, 13번 기업과 니은. 여기서 누가 이겼냐면 에스파냐가 이겼죠. 당시 왕이 이제 펠리페 2세였고요. 오스만은 이제 득보인데 셀림 1세랑 헛갈리면 안 되는 셀림 2세였죠. 13번 밑줄진 기억내연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일본 군부는 인도 차이나 반도에 대한 침략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인도 차이나 반도? 인도 차이나 연방은 누구 식민지였냐? 프랑스 영이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수립된 이 나라의 망명 정부는 그거네요. 그러니까 2차 대전 때 프랑스가 이제 독일에 점령이 되면서 드골이 망명정부 자유 프랑스를 영국에다 세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나라는 영국이고 이 나라는 프랑스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쭉 내려가면 페탱이 이끄는 정부는 이제 프랑스의 나치의 괴뢰 정부로서 프랑스 남부의 비시에 있었던 비시 정부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업과 니은이 각각 어떤 나라인 걸 파악을 했어요. 자, 1번 미드웨이 해전에서 격돌했다. 미국과 일본이죠. 소련 등과 함께 독일을 분할 점령했다. 예, 서독은 미국, 프랑스, 영국이 점령했죠. 전략무기 제한협정을 체결했다. 이거는 미국의 닉슨과 소련의 브레즈네프 공산당 서기장 간의 일이었죠. 얄타회담은 미국, 영국, 소련이죠. 방공협정, 추추국 동맹을 결성하다. 이거 상고 방공협정은 누구랑 관련되어 있는 것이냐면 독일, 일본, 이탈리아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되었네요. 자, 14번 가 왕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입니다. 이것도 아까 많이 틀렸던 문제였는데요. 레오 3세를 만난 아헨이 포인트죠. 아헨으로 돌아가던 황제. 아헨 프랑크 왕국의 수도이자 카를로스 황제 때 수도였죠. 그때부터요. 그러니까 일단 이 황제는 카를로스 대제예요. 프랑크에. 그리고 근데 이제 황제는 자신이 수년 전 이 나라로 보냈던 사절단이니까 가는 프랑크 왕국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죠? 프랑크 왕국의 카를로스 대제가 사신을 이 나라로 보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가가 어떤 나라인지 파악하는 건 밑에 있겠죠. 그의 나라는 지중해 동부의 크리스티교 제국과 이 가죠. 예, 가는 지중해 동부의 크리스티교 제국과 갈등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크리스티교 국가가 아니라는 거고요. 한편 다마스쿠스의 궁정에서 축출된 세력. 다마스쿠스를 수도로 하는 이슬람 왕조로는 우마야 왕조가 있어요. 일단 이거 우마야 왕조인데 우마야 왕조가 망했다는 거고 그 이후에 이베리아 반도에 수립된 나라니까 우마야 왕조를 계승한 후우마야 왕조죠. 이베리아 반도에 수립된 나라는요. 그리고 이 후마야 왕조와 대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하는 상황에서 사절단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많이 틀렸던 문제였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 살짝 핀트가 어긋나게 조금 잠깐 해설했어요. 정확한 해설. 가 왕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우선 교황 레오 3세를 만나고 아헨. 예, 요게 포인트죠. 레오 3세와 아헨 나왔으니까 뭐예요? 카를로스 대제예요, 이 사람은요. 이 황제는 프랑크 왕국의 카를로스 대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프랑크 왕국의 카를로스 대제가 대립했던 이슬람 왕조가 있습니다. 그 이슬람 왕조는 후우마야 왕조죠. 그의 할아버지였던 카를로스 마르텔이 뚜루아뿌아티 전투에서 싸웠던 이슬람 왕조는 우마야 왕조이지만 그거 우리가 딱 알고 있는 사실 먼저 딱 깔고 이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자신이 이 나라로 뭐 보냈다. 가로. 아직 이제 가가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그의 나라는, 이때, 저는 아까 이제 그가 이제 이 가의 나라인 줄 알았는데, 잘 읽어보니까 이 황제, 그러니까 프랑크예요, 프랑크. 그의 나라, 이 카를로스 대제의 나라, 프랑크 왕국은 지중해 동부의 크리스트교 제국과 갈등하고 있대요. 지중해 동부? 그럼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중해는 서부와 동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이탈리아 반도와 시칠리아, 시칠리아 기억나죠? 시칠리아가 기준이 되어서 서지중해와 동지중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중해 동부니까 시칠리아 동쪽을 얘기하는 거죠. 비잔티움 제국이죠. 그렇죠. 이때 지중해 동부의 크리스트교 제국은 비잔티움 제국이에요. 그리스 정교 국가, 프랑크 왕국과 대립했다는 거죠. 로마 제국이 이제 결탁하면서, 그다음에 한편 다마스쿠스의 궁정에서 축출된 세력. 다마스쿠스의 궁정은 어느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그죠? 칼루스 대제의 할아버지였던 칼루스 마르텔과 대립했던 우마야 왕조를 얘기하는데 망했어요. 네. 망해가지고 이베리아 반도에 수립된 나라. 이건 이제 후 우마야 왕조죠. 그래서 칼루스 대제의 아빠였던 피핀과 칼루스 대제는 후 우마야 왕조와 대립했어. 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그래서 결국 이 후마야 왕조를 대립하기 위해서 이 나라와 손을 잡으려고 모색했다라는 이야기죠.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 서쪽에서 북아프리카 일대에서 동쪽으로 카불 너머까지. 카불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아프가니스탄 쪽이에요, 여간. 이슬람 왕조 중에서 우마야 왕조 격퇴하고 북아프리카를 차지한 거 아바스 왕조죠. 아바스 왕조예요. 그리고 원형의 계획도시까지라는 힌트까지 있잖아요. 바그다드죠. 예. 그러니까 이제 가는 아바스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 왕조가 이제 어떻게 되는구나. 그리고 중간중간에 있는 이 나라들이 누구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파악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발칸반도 대부분을 지배하였다. 이거는 오스만 제국이죠. 이스마일 1세에 의해 수립되었다. 사파위 왕조죠. 코르도바를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이거 후 우마야 왕조죠. 훌라구에 의해 수도가 점령되었다. 예, 아바스 왕조죠. 뭐 훌라구가 아니라 모로코초도 맞아요. 부하이 왕조라고 해도 되고요. 셀주크 티르코라고 해도 되고요. 훌라구라고 해도 되는 거죠. 아바스 왕조는 바그다드가 여러 번 점령됐죠. 다른 애들한테. 우즈베크인의 침공으로 망했다라는 것은 티무르 왕조에 대한 이야기죠. 정답은 4번. 자,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인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나는 대통령을 보좌하여 중국을 방문했다. 저 온라인 나오면 무조건 그냥 마오쩌둥 문제야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나는 정상회담 뭐 해서 뭐저쩌고 뭐 됐네, 그죠? 예. 저 온라인 나오면 마오쩌둥이니까 닉슨과 마오의 만남이죠. 이때 나는 이제 당시 외교부 장관이었던 헨리 키신저예요. 몰라도 되는 인물이고, 우리 닉슨과 마오의 만남이구나. 그리고 마오 다시 한번 힌트가 있죠. 예, 중화인민공화국에 선포를 했고, 국공내전에 승리했고, 토지개혁과 각종 국유화 조치를 단행했어 라고 하는 나머지 힌트들에서 가가 다시 한번 마오쩌둥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오쩌둥이 없죠. 대문이죠. 또 대학증 운동과 문화대혁명이에요. 그리고 맨 끝에 뭐 실제 미국과 중국과의 국교 수립을 위한 소중한 첫걸음이라는 말이 있는데, 실제 미중 수교는 이제 덩샤오핑 때 일이었죠. 당시 미국 대통령은 이제 카터라고 하는 득보였고요. 1번 삼민주의를 내세웠다. 이건 순원이죠. 혁명파를 탄압하고 황제제도 부활에 나섰다. 위안스카이. 경제특구 설치, 덩샤오핑. 군벌타도 북벌 국민혁명, 장제스. 인민공사 설립을 통한 중국식 사회주의 건설, 대학증 운동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마오쩌둥이죠. 정답 5번. 다음 16번. 미술신 황제의 재위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일단 이 인도의 이제 여러 왕조는 항상 힌트가 이란 쪽 왕조가 힌트가 됩니다. 사파위 왕조라고 하는 게 힌트예요. 사파위 왕조가 16, 17, 18에 있었단 말이에요. 사파위 왕조 나오는 순간 무굴 제국 문제죠. 자, 그런데 이건 이제 무굴 제국을 단순하게 찾자는 게 아니라 무굴 제국 황제를 찾자는 거예요. 무굴 제국 황제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람 4명입니다. 우선 세운 사람이죠. 바브르예요. 바브르인데 새로운 제국을 건설한 인물의 손자라는 거죠. 손자가 바브르가 아니에요. 바브르는 아니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람이 총 4명. 바브르, 또 누가 있어요? 그죠? 아크바르, 그리고 이제 샤자한, 그리고 샤자한의 아들 아우랑제부. 이렇게 있는 거죠. 16세기 초고요. 이게 이제 17세기 후반이잖아.
시간에 이제 같이 있었던 유명한 애들이 이제 누구지? 아우랑 강제루지. 아우랑 강제루. 아우랑 제보, 강제루, 제임스 2세 명예연명, 루이 14세. 뭐 이런 애들이 동식의 군주죠. 이제 그걸 기억하면 바블의 손자 아크바르니까 아크바르 이야기예요. 다시 또 이제 힌트가 뭐냐? 라지푸트 출신 황후가 또 힌트죠. 힌두교 출신이에요. 힌두교 무사들이 라지푸트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힌트들을 이제 종합을 할 때, 이거 아크바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크바르 찾는 거예요. 마라타 동맹의 반란에 가담하는 부족. 교과서는 마라타 왕국과 마라타 동맹을 구분하지만 수특은 그냥 동일한 거로 봐요. 그래서 마라타 동맹의 반란, 마라타 왕국의 반란, 그냥 같은 거로 해석하셔서 그냥 아우랑제브 마판 또는 그 사후로 기억하면 되고요. 지지야 폐지 조치를 환영하는 비이슬람교도, 예, 그렇죠. 예, 아크바르죠. 구루 왕조를 정벌하기 위해 출정하는 병사, 무굴 제국 훨씬 앞이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북인도 쪽의 유명한 이슬람 왕조는 가구, 델리, 무굴 순서죠. 가즈니, 구루, 델리 술탄, 무굴 제국 이렇게 되죠. 데칸고원을 넘어 남인도 대부분을 정복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17세기 후반 아우랑제부랑 관련돼 있죠. 뭄타즈 마을은 아우랑제부의 아빠 샤자한과 관련이 있고요. 정답은 2번. 17번 가나 시기 작성된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입니다. 이 문제 좀 아쉬웠어요. 정말 어렵게 낼 수도 있었는데 시칠리아 섬을 평정한 그는 의용대를 이끌고 나폴리 향해 출정. 가리발디죠. 가리발디 하면 이제 가시나 가리발디 시칠리아 먹고 나폴리 먹었죠. 가리발디의 양 시칠리아 정복 이야기고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보면은 남북전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귀하께서 우리 연방정부를 위해 참전해 주신다면 우리 북부 연방에 가리발디를 좀 초청한다 지휘관으로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남부 여러 주의 탈퇴로 촉발된 참혹한 내전으로 지난 1년간 고통받아 우리 미국인들은 환영할 거야. 남북전쟁이죠. 그래서 여러분 19세기 후반의 약자가 순서가 뭐예요? 이거 아닙니까? 크림, 2차 사양, 헤이난 비계, 푸오베 푸푸교 중에서 지금 양시칠리아 왕국 정복과 남북전쟁 발발이 나온 거예요. 그럼 이 사이에 들어갈 건 뭐냐? 농노해방령, 이탈리아 왕국 수립이죠. 좀 어렵게 나오면 이제 농노해방령이 나왔으면 이제 수많은 학생들이 엿댔을 텐데 정답이 좀 쉬웠죠. 이탈리아 왕국 수립. 예. 이건 뭐 이렇게 복잡하게 몰라도 그냥 알죠? 루이 필리프가 퇴위했다. 이거는 2월 혁명으로서 전이죠. 예. 크림 전쟁 전이에요. 2월 혁명은요. 이탈리아 왕국 수립이 정답이었고요. 뭐 말씀드렸듯이 알렉산드르 2세의 농노 해방령이 나와도 정답이 되는 거고요. 대륙횡단철도는 남북전쟁 끝나고 나서죠. 영국에서 1차 선거법 개정은 이건 언제예요? 7월 혁명과 2월 혁명 사이죠. 7월 혁명과 2월 혁명 사이에 1차 선거법 개정이고요. 한참 앞이죠. 1832년 빌헬름 1세가 독일 제국의 성립을 선포했다라는 것은 요 사이가 아니라 한참 또 좀 한 10년 뒤죠. 대충 10년 뒤 1871년 푸오베 푸푸교 뒤에 독일 제국의 수립이 있습니다. 정답은 2번. 아쉬웠다. 18번 밑줄친 봉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입니다. 이 봉기는 차르가 봉기를 일으킨 반란 세력을 진압하여 질서를 회복한다는 명분으로 군대를 보내. 그러니까 차르가 얘기한 건 러시아죠. 영국, 프랑스 등과 함께 연합군을 이루어 민간인을 많이 죽였다. 중국에서 벌어진 일이군요. 독일 제국주의 세력에 침탈당한 산동성에 시작된 봉기. 끝났죠. 예. 끝났죠. 뭐 의아단 봉기 아닙니까? 그래서 의아단 봉기와 8개국 연합군의 진압과 관련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의아단 운동 찾는 거예요. 오사운동의 영향으로 일어났다. 중국 국민당의 창당. 다음에 1차 국공합작이 성사되는 배경, 코민테른의 지원. 다음에 백령교 계통의 단체, 그렇죠. 의아단이죠. 물론 백령교는 하나 더 있습니다. 원말의 홍건족도 백령교 계통이죠. 러시아가 연해주를 획득했다. 이건 2차 아편전쟁의 결과물인 베이징 조약이고요. 영국과 청이 난징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1차 아편전쟁의 결과물이죠. 정답은 3번. 19번. 기억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게 뭐냐라는 건데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노동자와 병사들이 재정을 무너뜨린 이후 수립된 임시정부라고 하는 말에서 이거는 러시아 3월 혁명이죠. 그리고 지난 3년 동안에 전개된 전쟁은 1차 세계대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밑줄친 기억 시기예요.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전 시기가 아니라 1차 대전 중에서도 3월 혁명
전에 1차 세계대전과 관련된 걸 찾는 거예요. 터키 공화국 수립 1차 대전 끝나고 나서. 이거 뭐예요? 시모노스키 강화 조약이죠. 청일전쟁. 신경제정책은 3월 혁명 뒤에 11월 혁명 뒤에 사건이죠. 다음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전투를 지휘하는 세르비아 장교. 이거 뭐 그냥 언제 1차 대전 초기 때 모습이죠. 예. 다음에 단체 교섭권을 보장한 와그너법은 그죠, 대공황 뒤 뉴딜 정책과 관련된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과 관련된 게 산업부흥법, 농업조정법, 와그너법, 테네즈강 유역개발 등이 있습니다. 20번. 이것도 많이 틀렸던 문제. 기억식에 있었던 사실을 옳지 않은 것.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다 라 하여서 베를린 장벽이 있던 기간에 있었던 사건이 뭐니? 라는 거예요. 순서가 이렇게 되죠. 투르먼의 계획 호민, 베를꼬메나, 육반 바흐의 피쿠 통키. 이런 거 나오면 안 돼요. 그죠? 트루먼 독트린, 마셜 플랜 실시, 코민 포럼, 베를린 봉쇄, 다음에 꼬메콘, 나토, 중국의 공산화와 6.25 전쟁, 반둥회의, 바르샤바 조약기구, 흐르쇼프의 평화 공존론, 그리고 베를린 장벽 건설. 베를린 장벽 건설 전 앞의 사건들이에요. 이거는요. 그리고 베를린 장벽 이후의 사건으로는 비동맹 회의, 쿠바 사태, 통킹만 사건이 있는 거죠. 그리고 닉슨 독트린, 솔트, 동방 정책, 파리 평화협정,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그리고 나서 이제 1989년 동유럽 공산당 일당 독재 붕괴 가운데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거죠. 그리고 나서 독일 통일이니까 여기까지가 정답인 거예요. 자, 닉슨 독트린이 발표되었다. 맞죠? 쿠바 맞고 유럽 공동체, 뭐 아세안도 다 이 사이에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유럽 연합은 안 돼요. 예, 유럽 연합은 이 뒤에 사건, 나프타도 뒤에 사건, WTO도 뒤에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었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만점 받아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죠, 문제풀이. 조용해. 세계사 문제풀이 강좌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초강조입니다. 초강조. 이게 문제 많이 풀자고 하는 게 문제풀이 강좌가 아닙니다. 수능에 적합한 주제별 내용 정리. 그게 바로 고정계 문제풀이 강좌. 초강조. 꼭 들어야 돼. 다 들었어? 그럼 또 들어. 안녕.